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3월 27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으로는 친구와 우정에 관한 속담과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53년 전인 1969년 이래 최저를 기록하였다는 BBC 뉴스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년의 최고인 2.5%까지 올랐다는 CNBC 보도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망 및 주요 국가별 동향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기부천사 맥켄지 스코트 여사가 지난주에도 2건의 기부를 함으로써 기부 총액이 90억 불에 달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친구와 우정에 관한 주요 명언 속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Jobless Claims at the lowest level since 1969. BBC 뉴스 보시죠. 지난주 발표된 미국 실업수당 주간 청구자 수는 1969년 이래 최저인 18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1969년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때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루이 암스트롱이 문워킹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는 비틀즈가 활동할 때입니다. 2년 전 코로나 사태로 극히 침체되었던 노동시장이 이제 획기적 반전을 하고 있다는 징표죠. 하단 왼쪽 첫째 그래프를 보면은 코로나 사태 직후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600만 명을 넘었었죠. 이제 18만 7천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2년 전 실업률이 14.7%까지 올랐는데요. 그게 쭉 계속 내려서 이제 3.8%까지 내렸습니다. 2020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1.2%였던 것이 작년 4분기에는 7%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적 경제 회복 신호라고 아주 기뻐하는군요. 참고로 지난 2년간의 고용시장 회복은 정부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에 힘이 입은 바 크죠. 그러나 한편 미국 노동시장 회복, 경제 회복의 이면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이라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죠. 소비자 물가가 40년 내 최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여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현재 페드 등 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재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보는데요. 즉 코로나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주로 공급 사이드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이죠. 그러나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현 물가 상승 이면에는 공급 부족 문제에 더해서 디맨드 풀 요인도 있다는 거죠.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1970년대 오일 샥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소수 의견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그 변동성이 크죠. 둘째로 페드와 더불어 각국 중앙은행들이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성을 키우고요. 셋째, 미국 이외 세계 각국 경제는 지금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회복 계속이 될지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유가가 더 지속되고 페드의 금리 인상이 개도국 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재현상들이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또 침체로 몰아갈 수도 있죠. 세계 경제가 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10-year Treasury yields rise to 2-year high of 2.5% as investors bet on aggressive Fed. CNBC 뉴스 보시죠.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한때 2.503%까지 올랐습니다. 종가는 조금 떨어진 2.488%였습니다. 이는 2019년 5월 1일 최고치입니다. 지난주 초에 2.15%에서 시작해서 2.488%까지 올랐죠. 많이 올랐죠. 여타 기간별 국채 수익률 동향을 보면요. 30년물이 2.602%로 금요일 9bp 올랐습니다. 5년물 국채는 2.561%로 금요일 18.7bp 올랐습니다. 2년물은 2.284%로 16bp 오르고 1년물은 1.671%로 12.8bp 올랐습니다. 3개월물은 0.536%로 1.6bp 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채 수익률 상승은 국채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bp, 1베이시스 포인트는 0.01%를 뜻합니다. 국채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 이유는 페드가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것을 투자자들이 예상하기 때문이죠. 지난 월요일 지롬 파월 연준 의장이 Inflation is much too high.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고 얘기했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서 페드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지난번 25bp 인상 때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페드 금리 인상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5월과 6월 FOMC 회의에서 각각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요일 날 6월과 7월에 50bp 그리고 나머지는 매번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티그룹도 금요일 날 5월부터 4회 연속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더 강하죠. 여기서 참고로 시중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현재 축소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스프레드 축소는 향후 장단기 금리 평형화 또는 장단기 금리 역전도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겠죠.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은 한 6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았죠. 투자자라면은 장단기 금리 차 축소 과정을 잘 워치해야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관련 현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누계는 4억 7,637만 4천 명으로 지난주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누계는 610만 9천 명 정도입니다. 지난주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율은 지난 6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주 2주는 상승하였는데 이번 주는 다시 또 하락 반전하였네요. 다행입니다. 사망자 증가율은 6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주는 살짝 반등하였습니다. 확진자 탑 12 국가를 보면은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터키, 이탈리, 스페인, 한국, 아르헨티나 순입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12위에 등재되었던 한국이 또다시 한 계단 올라서 이제 1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시아 주요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신규 확진 누계, 사망 누계를 봤는데요. 한국은 지난 금요일 33만 9,514명이 발병하였는데요. 중국은 요즘 많이 나왔다 하는데도 7,237명이네요. 일본이 4만 9천 명, 인도는 1,685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확진자 누계가 1,116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확진자 누계가 87만 3,900명이니까 한국이 중국의 12.8배에 달합니다. 일본의 1.8배에 해당하고요. 1년 반 전에 우리 대통령이 K-방역 PR하러 G7 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해서 PR도 했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에 화가 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단신, 세계 최고 기부천사 맥켄지 스코트 여사가 지난주에도 기부를 2건이나 했습니다. 한 건은 여성 건강 가족 계획 지원 단체인데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고요. 여기에 2억 7,500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두 번째 건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해결을 위한 그 단체인 Habitat for Humanity인데 여기에 4억 3,600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이 헤비테이트는 기사에 자주 나오는데요. 특히 그 흑인과 소수인종 주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맥켄지 스코트 여사는 아마존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와 2019년에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에 이자료로 아마존 지분 4%를 받았는데요. 이혼 즉시 그 The Giving Pledge, 자기 재산의 반 이상을 세상에 기부한다는 기빙 플래지에 가입했고 그리고 기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마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현 재산이 490억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58조 몇천억이 되군요. 맥켄지 스코트는 최근 고교 한 과학 교사와 재혼했는데요. 남편도 기빙 플래지에 가입하였습니다. 스코트는 현재까지 90억 불, 우리 돈으로 10조 8천여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스코트의 기부 대상처는 대체로 잘 알려지지 않은 외진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거죠.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 그 미국 시장 금리 상승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 이런 등등이 이제 주식시장을 많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완화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군요. 주요 경제 지표로는 무엇보다 3월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 나오죠.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소위 PCE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현재 이카노미스트 예상으로는 고용은 46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3.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네요. 그리고 코어 PC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니다. 그 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변동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중반이면 1분기가 끝나고 2분기로 접어드는군요.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한 친구와 우정에 관한 명언, 속담들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